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및 가족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방송하고자 합니다. 일부 시청자께서는 왜 사례 중심으로 방송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유가족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는 여러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오늘 할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가족 요건에 대해서 요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왜 생깁니까? 그거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생기게 되죠. 사망하면 국가유공자가 지금까지 수혜를 받던 그 수혜를 누가 받을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에서 그 수혜가 유족에게 가지 않고 거기서 끝이 난다면 이 순위가 필요 없겠죠. 자, 그런데 국가유공자법은 유가족에게 배우자가 받던 수혜를 이제 순위별로 이렇게 혜택을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당연하겠죠.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과 또 사실혼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상당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하고 사실혼 관계가 있으면서 또 여기와 사실혼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면 그런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순위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순위는 배우자나 사실상의 관계를 갖고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순위입니다. 2순위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녀가 다 있죠. 그런데 때로는 자녀를 두지 못해서 양자를 두는 경우가 있죠. 자, 양자를 어떤 분들은 뭐 몇 사람까지 두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그 양자들에게 유가족 순위를 주느냐? 예, 주도록 돼 있으나 딱 한 명만 주게 돼 있습니다. 양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한 명에게만 유가족으로 자격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순위로 자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순위입니다. 3순위는 부모이죠. 자, 부모로 인정되는 것은 계모 등도 부모로 명칭을 민법에서 이미 개정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계모도 부모에 속해서 제3순위의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계모는 무조건 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국가유공자의 계모가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아니면 양육했거나 아니면 좀 같이 생활을 했다, 기거를 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계모가 부모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국가유공자와 전혀 무관하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같이 뭐 어릴 때 와서 키워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집에서 생활할 때 와서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와 전혀 양육이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사람은 부모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4순위. 4순위는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만약에 4순위가 직계 비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을 경우는 누구로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죠. 조부모에게 4순위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별표 이 장애인이 이런 경우도 조부모가 되지만 이런 경우도 국가유공자법에 보면 장애인 현역병으로 의무 복무 있는 기관에 있는 자나 현역병에 포함된 자, 그러니까 현역병으로 있는 경우가 있다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현역병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순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조부모가 당연히 못 받겠죠. 그래서 조부모는 장애자나 현역병이 없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순위. 5순위는 60세 미만의 직계 존속과 성년의 형제 자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60세 아래, 그러니까 60세 넘으면 안 되겠죠? 60세 이하, 미만이죠. 60세 미만 직계 존속과 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는 미성년 제매에게 준다는 거죠. 그 국가유공자와 제매, 그러니까 여동생이나 뭐 아니면은 누나가 되겠죠. 이런 분들에게도 5순위의 자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물론 이제 이럴 경우는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6.25 때 아니면은 월남 참전 용사인데 돌아가셨는데 몰랐는데 누구한테 들으니 내가 손자인데 저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있다가 뭐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했는 모양이죠. 다른 사람 얘기 들으니까 뭐 누구는 이런 거를 혜택을 받고 있다. 아니면은 뭐 이런 등등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됩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뭐 옛날 6.25 때 아니면 뭐 월남 참전했는데 국가용자였는데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고 또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또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가 사이트를 설명란에 명기해 놓겠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정말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께 당부사항. 제가 앞으로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을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양질의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께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은 지금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께 좋은 방송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뵈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히 잘못했어. 이거 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및 가족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방송하고자 합니다. 일부 시청자께서는 왜 사례 중심으로 방송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유가족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는 여러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오늘 할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가족 요건에 대해서 요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왜 생깁니까? 그거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생기게 되죠. 사망하면 국가유공자가 지금까지 수혜를 받던 그 수혜를 누가 받을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에서 그 수혜가 유족에게 가지 않고 거기서 끝이 난다면 이 순위가 필요 없겠죠. 자, 그런데 국가유공자법은 유가족에게 배우자가 받던 수혜를 이제 순위별로 이렇게 혜택을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당연하겠죠.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과 또 사실혼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상당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하고 사실혼 관계가 있으면서 또 여기와 사실혼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면 그런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순위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순위는 배우자나 사실상의 관계를 갖고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순위입니다. 2순위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녀가 다 있죠. 그런데 때로는 자녀를 두지 못해서 양자를 두는 경우가 있죠. 자, 양자를 어떤 분들은 뭐 몇 사람까지 두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그 양자들에게 유가족 순위를 주느냐? 예, 주도록 돼 있으나 딱 한 명만 주게 돼 있습니다. 양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한 명에게만 유가족으로 자격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순위로 자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순위입니다. 3순위는 부모이죠. 자, 부모로 인정되는 것은 계모 등도 부모로 명칭을 민법에서 이미 개정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계모도 부모에 속해서 제3순위의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계모는 무조건 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국가유공자의 계모가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아니면 양육했거나 아니면 좀 같이 생활을 했다, 기거를 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계모가 부모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국가유공자와 전혀 무관하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같이 뭐 어릴 때 와서 키워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집에서 생활할 때 와서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와 전혀 양육이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사람은 부모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4순위는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으면, 만약에 사순위가 직계 비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을 경우는 누구로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죠. 조부모에게 사순위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별표 이 장애인이 이런 경우도 조부모가 되지만, 이런 경우도 국가유공자법에 보면 장애인 현역병으로 의무복무 있는 기관에 있는 자나 현역병에 포함된 자, 그러니까 현역병으로 있는 경우가 있다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현역병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순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조부모가 당연히 못 받겠죠. 그래서 조부모는 장애자나 현역병이 없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순위는 60세 미만의 직계 존속과 성년의 형제 자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60세 아래, 그러니까 60세 넘으면 안 되겠죠.
60세 이하 미만이죠. 60세 미만 직계 존속과 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는 미성년 제매에게 준다는 거죠. 그 국가유공자와 제매, 그러니까 여동생이나 뭐 아니면은 누나가 되겠죠. 이런 분들에게도 5순위의 자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물론 이제 이럴 경우는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6.25 때 아니면은 월남 참전 용사인데 돌아가셨는데 몰랐는데 누구한테 들으니 내가 손자인데 저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냐면 모르고 있다가 뭐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했는 모양이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으니까 뭐 누구는 이런 거를 혜택을 받고 있다. 아니면은 뭐 이런 등등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됩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뭐 옛날 6.25 때 아니면 뭐 월남 참전했는데 국가용자였는데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고 또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및 가족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방송하고자 합니다. 일부 시청자께서는 왜 사례 중심으로 방송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유가족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는 여러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오늘 할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가족 요건에 대해서 요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왜 생깁니까? 그거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생기게 되죠. 사망하면 국가유공자가 지금까지 수혜를 받던 그 수혜를 누가 받을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에서 그 수혜가 유족에게 가지 않고 거기서 끝이 난다면 이 순위가 필요 없겠죠. 자, 그런데 국가유공자법은 유가족에게 배우자가 받던 수혜를 이제 순위별로 이렇게 혜택을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당연하겠죠.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과 또 사실혼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상당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하고 사실혼 관계가 있으면서 또 여기와 사실혼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면 그런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순위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순위는 배우자나 사실상의 관계를 갖고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순위입니다. 2순위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녀가 다 있죠. 그런데 때로는 자녀를 두지 못해서 양자를 두는 경우가 있죠. 자, 양자를 어떤 분들은 뭐 몇 사람까지 두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그 양자들에게 유가족 순위를 주느냐? 예, 주도록 돼 있으나 딱 한 명만 주게 돼 있습니다. 양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한 명에게만 유가족으로 자격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순위로 자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순위입니다. 3순위는
부모이죠. 자, 부모로 인정되는 것은 계모 등도 부모로 명칭을 민법에서 이미 개정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계모도 부모에 속해서 제3순위의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계모는 무조건 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국가유공자의 계모가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아니면 양육했거나 아니면 좀 같이 생활을 했다, 기거를 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계모가 부모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국가유공자와 전혀 무관하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같이 뭐 어릴 때 와서 키워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집에서 생활할 때 와서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와 전혀 양육이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사람은 부모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순위는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만약에 사순위가 직계 비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을 경우는 누구로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죠. 조부모에게 사순위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별표 이 장애인이 이런 경우도 조부모가 되지만, 이런 경우도 국가유공자법에 보면 장애인 현역병으로 의무복무 있는 기관에 있는 자나 현역병에 포함된 자, 그러니까 현역병으로 있는 경우가 있다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현역병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순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조부모가 당연히 못 받겠죠. 그래서 조부모는 장애자나 현역병이 없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순위는 60세 미만의 직계 존속과 성년의 형제 자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60세 아래, 그러니까 60세 넘으면 안 되겠죠. 60세 이하, 미만이죠. 60세 미만 직계 존속과 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는 미성년 제매에게 준다는 거죠. 그 국가유공자와 제매, 그러니까 여동생이나 뭐 아니면은 누나가 되겠죠. 이런 분들에게도 5순위의 자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물론 이제 이럴 경우는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6.25 때 아니면은 월남 참전 용사인데 돌아가셨는데 몰랐는데 누구한테 들으니 내가 손자인데 저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있다가 뭐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했는 모양이죠. 다른 사람 얘기 들으니까 뭐 누구는 이런 거를 혜택을 받고 있다, 아니면은 뭐 이런 등등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됩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뭐 옛날 6.25 때 아니면 뭐 월남 참전했는데 국가유공자였는데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고, 또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또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가 사이트를 설명란에 명기해 놓겠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정말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께 당부사항. 제가 앞으로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을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양질의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께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은 지금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께 좋은 방송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뵈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히 잘못했어. 이거 또